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닛 11번째, 정보통신과 인터넷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는 넘어갔고요. 윈도우즈는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 앞에서 윈도우즈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엔 아예 정보통신으로 넘어와서 통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뭐 중요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최에픽, 왕두목 최에픽. 제가 고른 최고의 키워드들 잠깐 보면, 코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네트워크 위상의 종류, 그 다음에 P2P, 베이스밴드 방식, 와이브로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 얘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의 진행하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보면은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물어봤네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모여진 그러한 어떤 사실이나 값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학교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 중에는 학번과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학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사실된 어떤 값들, 얘네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얘네를 자료를 처리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거예요. 가공한 결과를 우리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죠. 앞에서 잠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데이터 통신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보 통신은요, 이런 그 단순한 자료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 기능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변환하거나 저장하거나 뭐 이러한 것을 정보 통신이라고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은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됐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발달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뭐야? 처리 과정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보다는. 그래서 정보통신의 그냥 과정 이렇게 합시다. 자, 자료를 모아서 정보가 되고 얘네를 가공을 해가지고 또 지식을 만들고 이것들이 더 확장돼서 지능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은 이 네트워크나 통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잘 아실 텐데 또 커말은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약간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처음에 이제 통신망의 시스템의 구성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는 거고, 얘네가 시험에 나오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계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처리하는 처리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전송할 때는 단말 장치, 바로 여러분들은 뭐 PC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그냥 폰이라고 할게요. 폰. 이런 애들이 되겠고, 전송 회선에는 우리 뭐 광 케이블도 있겠고요. 요즘에는 우리 무선 많이 쓰잖아요. 무선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통신 제어 장치는 얘네 이 장치 단말 장치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송 회선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신호 변환 장치가 있고요. 통신 회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통신 회선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러한 애들이 되는 거고, 신호 변환 장치는 여러분들 모뎀이라는 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때는 모뎀이라고 하면 다 알았는데 요즘에 모뎀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처리계는 컴퓨터에서 합니다.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앞에 시간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계는 단말 장치, 여러분들의 이제 PC나 스마트폰이 되는 거고, 이쪽에 데이터 처리계는 이제 뭐 서버, 우리 네이버 서버나 뭐 이런 애들, 두목내 서버나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 이 신호 변환 장치가 있어요. 이게 있고, 뭐 공유기 이런 게 아닙니다. 별도에 있고요. 양쪽에 있고 통신회선이 있고 이쪽에 통신 제어 장치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간단히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는 우리 단말 장치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단말 장치는 사실은 옛날에는 단순하게 입출력만 가능한 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긴 컴퓨터 안 쓰죠? 컴퓨터 안 쓰고 단말기 따로 있습니다. 걔네 서버에 직접 연결돼서 아무 기능, 처리 기능도 할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입력하고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해킹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단말 장치의 기능에는 입출력 전송 제어 기능, 기억 기능, 뭐 이런 애들 단순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스마트한 애와 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입출력만 하는 거고, 이 스마트는 작업 처리가 가능해요. 처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한 단말 장치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신호 변환 장치예요. 그러니까 신호 변환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이 통신 회선에 들어가는 그 신호 방식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서로 바꿔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낙 회선 자체가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단말 장치들은 전기를 먹는 디지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로 변환돼야지 전송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분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전화라는 애가 있는데 요즘 전화는 또 아니죠. 네, 예전 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으로 전화 회선으로 보내주게 되고요. 이 시대 때 이제 컴퓨터 통신, PC 통신 이런 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 있는 PC 통신 신호, 이 통신 신호를 모뎀이라고 하는, 이게 모뎀이에요. 요렇게 바꿔주고 하는 애들을 이제 모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신호를 이 전화선으로, 옛날엔 전화선이었으니까 아날로그 선이었어요. 지금은 아날로그 선이 없어요. 다 디지털 선으로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회선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 이제 상대방 컴퓨터 쪽에는 디지털이니까 걔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이게 변조한다고 얘기해요. 변조. 어려운 말로. 그래서 변조, 복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변복족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모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컴퓨터는 디지털이고 옛날에는 전화선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했구나 라는 거고요. 코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코더, 디코더고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이 신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뎀은 컴퓨터의 신호를 아날로그 전화선에 옮기는 거고요. 얘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컴퓨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지금 있잖아요. 이런 제 목소리를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지금 디지털하게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코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프로그램도 별도의 코덱이 있어요. TCS라고 하는 별도의 코덱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뭐 DSU라는 게 나와요. 얘네 통신할 때 요즘 방식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와 요즘엔 다 디지털 신호가 깔려 있으니까 여기 이제 회선에다가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유닛. 바로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친구는 얘는 아주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많이 쓸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이제 얘네는 이제 쓰질 않으니까 코덱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음성 신호 또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 쪽으로 저장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P3 듣잖아요. 그 MP3 녹음할 때 우리 보통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잖아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코덱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요. 걔네를 다시 우리 음악을 듣거나 할 때는 MP3로 듣고 하죠.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여러분들 뭐 곰플레이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보면 통합 코덱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동영상을 코딩하는 이 코딕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 호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코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DS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전송할 때 사용한다. 문제로 정리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변환과 관련하여 코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영상 또는 음악 제작을 녹음 편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아니죠. 이거는 변환한 방식이니까 음성 또는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뭐 곰플레이어 영화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복원된 데이터가 압축 이전의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는 기술 뭐 이런 거 상관없겠죠? 동영상을 구성하는 장면을 프레임별로 편집하는 게 편집 기술이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에요. 얘도 꽤 출제가 많이 됐었네요. 우선은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어디다 두느냐, 컴퓨터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중앙 집중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다가 서버를 두고 나머지 단말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얘가 이제 터미널이 되는 거죠. 은행 같은 거죠, 이런 거. 이게 중앙 집중식.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그지? 이 단말기 터미널이 약자예요. 얘네들은 단순히 입출력만 가능해요. 그래서 해킹을 막도록 해줄 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단말 기능과 메인프레임이 서버예요. 메인프레임이라는 큰 슈퍼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예요. 고객이라는 얘기죠. 서버는요, 저희 두목내 미디어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여주세요 하고 클릭하면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거고, 서버는 제공하는 거고,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P2P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P2P는 동배관 처리인데 얘도 이제 좀 출제가 좀 많이 됐네요. 이 동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봤던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잖아요. 근데 이 P2P는 둘 다 얘가 되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내가 클라이언트가 됐다가 어떨 땐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한 5-6살 어리신 분들, 또는 저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6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소리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소리바다. 옛날에 이제 MP3를 무료로 다운받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하더라고요. 아마 아직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멜론이나 폭스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얘가 바로 P2P예요. 대표적인 P2P. 뭐냐면 내 컴퓨터에 MP3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저쪽에 뭐 다른 나라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박완규 씨의 팬이 이 소리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여기다 박완규라고 딱 검색하면 전 세계에 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MP3 중에서 박완규의 음악을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이면 제 컴퓨터에 있는 박완규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나는 서버가 되는 거죠. 주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이번에 저 또 이제 박기영 씨 좋아합니다. 박기영 씨 노래를 또 하나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신곡이 나갔대. 그럼 딱 검색하면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받는 거죠. 그때는 제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지금은 뭘 많이 쓰냐면 토렌트를 많이 씁니다. 토렌트. 이 토렌트도 마찬가지로 동배관 시스템에 해당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중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전송 방식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 밑에 있었는데 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우선 단방향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냥 간단히만 아세요. 왜 지웠냐면 출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이중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반이중. 그 다음에 전이중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가 흐르는 걸 의미해요. 자, 반이중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데 동시에는 안 돼요. 자, 전이중은 양쪽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양쪽으로 주고받는 거죠. 자, 이게 뭔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우리 여러분들 라디오나 TV 같은 통신을 우리가 보통 단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이중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무선기요. 무전기. 무전기는 동시에 못 싸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무전기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야, 이 하면 띡! 야, 오바! 그러면서 저쪽에서 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 말을 다 듣게 되고, 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얼굴 보고 싸우면 막 서로 그냥 막 싸우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싸울 일이 있으면 무전기를 주고, 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끝까지 들어다오. 그렇게 하고, 들을 얘기 다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이중은,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뭘로 하냐면, 자동차 도로로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일방통행. 아시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애. 걔가 이제 단방향이고요. 반이중 같은 경우에는 1차선이에요. 네? 왕복 1차선. 그래서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어느 때는 그 시점에 하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대표적이에요? 시골 농로, 시골길 그럴 때 보면은 기다려야 되잖아. 저기서 차가 없는 거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처럼 양쪽으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P2P는 양쪽으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전이 중이다라는 얘기죠. 자, 시스템에 소속된 컴퓨터 간에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고요. 다음에 PPP예요. PPP.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모뎀 사용해가지고 인터넷 사용하던 시절에 쓰던 건데요.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고 중앙 컴퓨터와 터미널이 1대1로 연결돼서 유지 보수가 쉽다 그랬어요. 이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 즉 내 컴퓨터와 PC 통신 서버와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ADSL 나올 때 ADSL 나오면서 요게 지금 사라지게 됐는데 모뎀으로 벌써 2, 30년 된 얘기예요. 그때 이제 쓰던 건데 뭐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양간의 비동기 방식의 프로토콜로 에러 방지 기능과 압축 기능을 가진대요.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뭐 내용은 많은데 사실 뭐 다 외우지 말라고 했죠. 문제하고 간단히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동배관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되게 연결된다. 좋아요. 각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동시에 될 수 있고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된대요. 자, 유지 보수가 쉬우며 데이터 보안이 우수해요? 아니요. 해킹돼요. 해킹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P2P는. 왜? 내 자료를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번에는 통신망의 종류예요. 이것도 뭐 다른 컴퓨터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앤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코마 1급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랜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제 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로컬이에요. 로컬. 지역. 어리어는 영역 네트워크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 약 500m 이내를 이야기합니다. 500m 이내. 그냥 수치로 따졌을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는 미터로나 이 범위 있잖아요. 범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뭐 전송거리가 짧은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 선으로 허브로 연결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신망으로 고속이며 신뢰성이 높대요. 자, 이런 랜들이 모이면은요. 이 랜하고 랜이 모이게 되면 이게 이제 도시를 하나로 묶어요. 이게 메트로폴리탄 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 맨이 되고요. 이 도시와 도시를 또 묶어요. 그러면 웬이 됩니다. 와이드 아이어 네트워크가 되고요. 웬하고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게 인터넷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인터넷이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하는 컴퓨터 얘네가 다 인터넷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범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요. 기간 통신망이라고 하니까 기간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1개월, 2개월 이런 거 아니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T나 U+ 같은 광 케이블을 지하에 가지고 있는 애들을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통신회선을 빌려가지고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에디드 하는 거예요. 에디드가 뭐예요? 더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은 PC통신이에요. 옛날에 PC통신 비용이 보통 10,000원 이랬거든요. PC통신 하려면은 10,000원 있어야 되는 거야. 무료 서비스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네, 이랬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친다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도 기간 통신 사업자한테 이제 서버 그 케이블 라인 받아가지고 멜론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벤이 되는 거예요. 왜? 통신망에 음악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틀 수 있게 하니까요. 영화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SD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이제 ISDN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 모뎀 시절 있었잖아요. 근데 모뎀 시절에는 회선이 뭐였어요? 아날로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통신하는 거에 제약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거를요, 디지털화하는 시작이 된 게 ISDN이에요. 이게 100% 국산화가 됐었는데 바로 그때 IMF가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ADSL을 밀게 됩니다. 그래서 ADSL을 밀게 되면서 ISDN은 사장됐는데 지금까지도 얘는 서비스가 돼요. 진짜로. 음영지역 같은데 인터넷 연결할 때 ISDN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안 되지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와이파이 처음 나올 때 있잖아요. 와이파이 나올 때 그때 각 그 지하철역 간의 연결을 다른 걸로 안 하고 ISDN으로 연결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잠깐 썼었지만 그 뒤에 이제 광케이블로 깔아가지고 지금은 빵빵 터지게 잘하죠.
자, BISDN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확장한 형태가 되고요. 광대역 네트워크에 사용돼요. 지금도 쓰고 있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얘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랜은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이래요. 맞아요. 높은 에러 발생률이래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오류는 떨어져요. 오류율은.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빠르겠죠. 1번이 됐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네트워크 위상이에요.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토폴로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 아, 뭘 이렇게 어렵게 썼어. 그냥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상이 뭐냐, 위상이. 이것도 일본 말일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한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고쳐야 되는데. 자,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이제 성형이에요. 성형은 스타입니다, 스타. 성형이 뭐냐, 성형이. 얼굴 뜯어 고치냐?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스타형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요. 직접 연결이 1대1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빨라요. 비용도 적게 소요되는데 얘가 장애가 생겨버리면 끝장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 시스템의 위상 구조다.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때 메인에서 일을 나눠줄 때 쓰는 거예요. 자, 링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링처럼 생겼고요. 데이터가 양쪽으로 다 흘러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래서 만약에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 끊어졌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면 얘는 고립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버스형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버스 노선도처럼 생겼어요. 하나의 회선 양 끝에 종단 장치가 필요하대요. 이게 딱딱. 그리고 컴퓨터의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하다. 한 사이트의 고장은 나머지 사이트들 간의 통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 고장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 계층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도 분산 처리 시스템에 주로 사용한대요. 스타형하고 비슷한데 하위에 여러 단계로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작업을 얘한테 분산해 줬는데 얘도 또 그 작업이 부담되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망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망형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1대1로 직접 연결되니까.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가까울 경우엔 괜찮은데 멀면 이 회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내의 모든 컴퓨터를 통신으로 직접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하는 경우에 유리한데 보통 이 망형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냐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망형으로 연결돼 있어요. 1대1로 채널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채널이요. 문제 모변에서 정리합니다. 자, 다음 중 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망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 1대1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전송이 가능하다. 자, 링형은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원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통신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아서 특정 노드 이상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특정 노드가 끊어지면 앞에서 보셨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은 트래픽의 부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요. 트리형은 하나의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확장하는 형태. 버스는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어 케이블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있다. 예전에 쓰던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종단 장치를 요즘에는 거의 쓰진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 종단 장치라고 하는 걸 그냥 쉽게 이해하기를 허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전송 방식. 제가 지웠는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군요.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스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래요. 변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보내주는 걸 베이스밴드라고 합니다. 베이스 기본 바탕에 밴드는 여러분들 그 SKT 옛날에 무슨 밴드 요금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좀 대역을 이야기해요. 대역. 그래서 베이스밴드 요겁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 방식 중에서 반이중 통신 방식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수신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송신 측에서 송신만 가능하대. 단방향에 대한 내용이죠. 동시 양방향 송수신 가능한 게 뭐예요? 양방향 풀 듀플렉스가 됩니다. 전이중. 사용 예로는 일반 유선 전화기 등이 있다. 이건 풀 듀플렉스죠. 전이중에 대한 내용이고 양방향 송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송수신은 불가능하다.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한다. 베이스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무선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용어가 약자가 두 개가 똑같아요. 웹. 둘 다 똑같은데 하나는 와이어러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우리가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은 바로 웹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와이어러스 액세스 포인트. 뭐 쉽게 그냥 공유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공유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무선 공유기에는 DHCP도 있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허브 기능도 있고. 근데 얘는 단순하게 무선 연결을 하기 위한 액세스 포인트인 거예요. 처리점, 지점. 무선 처리 지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공유기, 이렇게 무선 공유기 생각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표준을 이용을 해서 무선 장치들이 유선 장치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래요. 도달될 수 있는 거리는 무선이니까 안테나와 장애물의 영향을 받는다.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확장 포인트, 얘가 필요하다. 우리 공유기로 치면은 익스텐더 있잖아요. 무선 공유기 확장기, 신호 확장기 이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무선 공유기하고는 약간 다른데 단순 브릿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결 기능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두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자, 블루투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었대요. 평화주의자였는데 이 왕이 워낙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가 파란색이었대요.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애가 붙었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블루투스 요즘에 많이 쓰시죠. 블루투스 이어폰 그때 많이 쓰고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것도 많이 쓰십니다. 저는 금방 사장될 줄 알았어요, 얘가. 근데 뭐 점점 버전업 되면서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에릭슨사, 소니 에릭슨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릭슨이 소니에 인수가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에릭슨사는 없어졌죠. 캐스트 여기서 개발됐고 PDA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근데 그 프랑스의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이분의 치아가 이분이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각 지방 호족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이게 싸우지 않고 잘 했대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정복을 한 그런 왕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그 왕처럼 다른 장비들과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블루투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자, 테더링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뭐 저희 이제 이 딸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은 요금제를 비싼 걸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저는 한 7,000원짜리 요금제, 그 알뜰폰에서 하는 거, 뭐 한 2기가 정도 주는 7,000원짜리 상품을 가입을 시켜서 해주고 같이 다닐 때는 제가 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은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기기가 되는 거예요.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내 폰이.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설정에 가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쪽에 가면 이 테더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더링 하면은 휴대폰을 무선 공유기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테더링입니다. 자, 4세대 이송통신 이것도 뭐 이제 끝났죠. 옛날 얘기죠. 이제 5세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4세대 LTE요, LTE.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LTE.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음 중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 막 그냥 산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굉장한 이슈였어요. 차세대 기술이다. 그러니까 차세대 개념이죠.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단말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요. 무선 전화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무선 전화기가 길어야 10m 이내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아니라 카폰이 먼저 나왔거든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손에 인터넷 장비를 들고 다녀요.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클 때 되면 야, 정말 웃기는 얘기죠. 야, 너네 걸어 다니면서 TV 볼 수 있어?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 그랬는데 오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죽기 전에 드디어 걸어 다니면서 TV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TV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비쿼터스. 이거는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예?
패러다임이에요. 기술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가 같이 나오면서 나온 용어가 크라우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이죠, 구름. 그러니까 내가 어딜 걸어 다니든지 간에 위에 구름과 내가 통신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구름이 날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이런 게 바로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기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크라우딩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라우딩 컴퓨팅 뭐 이렇게. 자,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즈도 조금 있으면은 크라우드 방식으로 한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MS 오피스는 크라우드 방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인터넷에서 바로 열려요. 어도브 포토샵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네 서버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포토샵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이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0% 국내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3G 통신에서 4G로 가는 사이에 얘를 우리가 엄청 밀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크질 못했죠. LTE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속 이동통신망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동용입니다. 이동용.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한참 개발할 때 20년, 15년, 20년 전에 한참 개발을 했어요. 그때 이제 뉴스에 9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순수 국내 개발 기술로 무선 통신 방식인 와이브로가 KTX에서 KTX 아니었다 그때 새마을호에서 120km로 달리는데 통신이 가능했다. 막 이런 게 기숙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밀지 못하고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채택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LTE가 이제 국제 표준이 된 거죠. 자, VoIP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인터넷망의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보이스 오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VoLT라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의 VoLTE, HD 보이스 이게 다 MVoIP입니다. M은 앞에 이제 모바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우리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VoIP라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인터넷 전화기가 다 VoIP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LTE로 해가지고 HD 보이스나 VoLT 하시는 분들은 MVoIP예요. 다른 시험에는 이 MVoIP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다음에 이제 RFID예요. RFID는 얘는 뭐냐면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고속도로 들어갈 때 하이패스 있죠. 이거야. 무선으로 전파를 이용을 해서 나를 식별해서 요금을 처리하는 겁니다. 또 어디에 많이 쓰느냐? 예전에는요.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다 바코드로 띡띡띡 찍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매장을 가면 지하에 수납고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차들이 트럭이 쫙 서 있고 거기서 계속 다 이거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트럭이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RFID 태그에 위에 센서가 있어서 지금 이 어떤 제품들이 입고가 되는지 다 체크가 돼요. 이럴 때도 우리 RFID를 씁니다.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라디오 주파수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식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아이디와 같은 거예요. 두목넷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거예요. 자, 설명이 길어집니다. 쓸데없는 것들. 자, 다음 중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무선 액세스 포인트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무선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웹은 라우터 기능은 없으나 얘네들도 다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브릿지 기능만 해요. 브릿지는 좀 이따 배우게 되는데 브릿지가 뭐예요? 레인보우 브릿지예요. 무징의 다리,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참고. 다음 중 스웨덴의 에릭슨사에서 했고요. 근거리 통신이에요. 얘가 최대 거리가 10m입니다. 10m가 넘어가면 안 돼요. 블루투스 헤드폰 끼고 여러분들 집에서나 다니지 바깥에 나갈 순 없잖아요. 그지? 대신에 얘가 가장 강력한 기능이 뭐냐면 저전력이에요. 저전력.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것보다 더 저전력인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4세대 통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위성, 무선넷, 인터넷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세대로 불리는 IMT 2000에 뒤이은 이동통신 서비스다. 4세대의 이동통신은 WCDMA가 이제 3세대고요. 우리 3G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WCDMA예요. 자, LTE 어드밴스, LTE, 그다음에 와이브로도 아니죠. 여기에서 맞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내용이네요. 블루투스에 대한 게 또 나왔네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IE 규격을 사용하는 펜, 여기 보시면 퍼스널 에어리 네트워크 맞네요.
이용하는 커넥터 간의 사용 후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와이브로에 대한 거 나왔네요. 그래서 무선 광대역 통신망이고, 이게 이제 3G에서 우리가 WCDMA 다음으로 계속 개발하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는 10메가예요. 이때 10메가면 최대 속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3G 10메가니까. 최대 전송 거리는 1km고요. 시속 100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호에서 테스트를 막 하고 했다니까.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었네요. 다음 중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oT 요즘에 많이 이슈가 있어요. 얘는 또 나올 수도 있는 애입니다. 뭐예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인터넷 오브 띵이에요. 띵.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스팅. 각각 장치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정보를 모은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IoT 서비스. 주로 요즘에 많이 쓰시죠? 저는 이제 스위치 많이 쓰거든요. 스위치. 저희는 SKT 쓰거든요. 야, 아리야, 야, 안방 스위치 좀 꺼. 야, 저기 건너방에 콘센트 좀 꺼. 그럼 탁탁탁 꺼집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와이브로에 대한 게 나왔는데 고정된 게 아니죠. 이 문제를 제가 남긴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애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VoIP나 RFID 그다음에 IoT까지 좀 기억하고 계세요. 얘네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있어요. 우선 허브는요, 단순한 연결만 해줍니다.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기 뒤에 보시면은 포트 4개 달려있죠? 거기다 컴퓨터 연결하면 되죠? 이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허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미, 바보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요즘엔 더미 허브가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 스위칭 허브예요. 그래서 다채널을 가져요. 속도를 빠르게 각각 포트마다 다 1대1로 망형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리피터라고 하는 거는 리피트가 뭐예요? 반복하다라는 의미죠. 그 신호를 증폭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증폭합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거는 뭘까요? 앰프요, 앰프. 증폭기. 얘는 디지털 신호를 증폭할 때는 리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파형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증폭하는 건데 리피터는 파형이 아니에요. 세기가 없어요. 계속 일령일령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소리쳐서 멀리 나가게 해주는 게 리피터가 됩니다. 자, 브릿지 두 개의 랜 시스템을 이어주는 거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랜과 랜을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허브는요. 단말기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프린터와 컴퓨터 단말 단위고요. 브릿지는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환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브릿지는 프로토콜 변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이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 때문에 그래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라우터는요. 우선은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경로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TCP/IP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TCP/IP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 IP에 해당하는 이 프로토콜이 바로 이 라우터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주소, 경로를 찾는 그런 프로토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요, 바로 경로를 찾아요. 그리고 얘네는요,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할 수 있는 흐름 제어. 흐름 제어는 뭐야, 우리? 교통 통제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느 쪽에 길이 막혀요. 그럼 그쪽에 끝부분에 신호등을 파란불로 쫙 열어서 쭉 갈 수 있게 해주죠. 이게 바로 이제 흐름 제어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가 나오는데요.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의 입구,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서로 이종의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랜 같은 경우 랜은 두 프로토콜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거리 통신망이니까. 그래서 CSMA CD 방식 앞에서 잠깐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걔네를 써요. 똑같이. 그래서 걔네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건 브릿지고 게이트웨이는요. 얘네는 근거리 통신망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그지? 서로 다른 프로토콜 내에서 얘네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요. 얘네 이 모든 기능이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이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쪽 공부하신 분들은 얘네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가.
구분하기가. 왜냐하면 야 라우터로 리피터 기능도 되고 브릿지 기능도 되고 게이트웨이도 되는데 뭐야? 근데 걔네를 세부적으로 쪼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터 안에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됐죠? 라우터 내에 게이트웨이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설정 방식에 따라서 브릿지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리피터가 됩니다. 왜? 하나 신호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다 버리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크게 아주 정말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 제가 여기 두껍게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얘는 디지털 신호의 재생. 브릿지는요. 프로토콜 변환 없이 연결.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좀 그렇고 야, 여기 있네요. 통신 프로토콜 바꾸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요걸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일 프로토콜 내에서의 연결. 라우터는요. 그냥 최종 경로 설정. 게이트웨이는요. 출입구 역할.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될 거는 이종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연결.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어준대요. 브릿지네요. 자, 라우터라 그랬어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이거 허브 아닌가요? 그죠?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신호를 위해 리피터네요. 얘가 맞겠죠. 최적의 경로 단어만 나오면 라우터예요. 얘는. 아셨죠? 흐름 제어도 한대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대요. 뭐야? 게이트웨이. 다음 중 컴퓨터 장비 중에 더미 허브래요. 얘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는 허브예요. 자, 가장 적합한 것은 데이터 전송의 최적 경로 라우터. 각 노드별로 버스 구조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허브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것이 각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을 버스 구조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꼭 허브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칭 허브로도 가능하니까. 자,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모든 단말이 망형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더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선 하나에 이렇게 포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랜 포트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얘는 얘한테 주고 또 얘한테 주면 여기에 병목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느려지겠죠. 얘는 통신이 느려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가 단말들이 있으면은요. 얘네를 1대1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얘랑 한번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또 얘랑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랑도 이렇게 연결하고 또 얘랑도 이렇게 연결하고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뭐 이렇게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랑 통신을 하고 또 얘가 얘랑 이렇게 통신하더라도 얘는요. 얘랑 직접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게 덤이고요. 얘는 스위칭 방식이에요. 됐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덤이 그래서 요즘엔 안 만든다고요. 안 좋아서. 스위칭 허브라고도 한다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압을 높여주는 중계 장비 리피터. 자, 게이트웨이는요.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인터넷 신호 증폭해서 먼 거리로 데이터 전송할 땐 리피터. 계층의 연동 장치로 경로 설정, 라우터. 문자로 된 도메인을 실제 IP 주소로 변환하는 데 쓴다. DNS네요. 자, 다음에 정리 한번 갑니다. 코덱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로 신호에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코딩하는 거예요. 또는 걔네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동배간 처리 방식은요. 모든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링형은요.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병목 현상이 드물지만 두 노드 사이에 채널이 고장나면 네트워크가 손상된다. 단 한 노드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통신이 가능하고 베이스밴드 방식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보낼 때 사용한다. 블루투스는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네, 근거리 통신망. 저전력이라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자, 블리츠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랜, 프로토콜 변환 등의 처리는 불가능하죠. 변환 없이 둘 연결하는 거고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와이브로는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왕두맥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